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돈을 빌리려는 분들, 또 지금 빌린 돈에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 모두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매달 내는 이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또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 등등 경제부 엄혜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가계 이자 부담은 우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가계빚이 1,500조에 달합니다. 가구당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단순히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금리 인상으로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연 2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와우. 한 가구당 1년에 20만 원을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그만큼 어려운 가구가 4분의 1에 달합니다. 네. 빚지는 사람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았다는 거니까 실제로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새로 대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도 통상 금리가 한 번 오르면 연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좀 갈아탈까 싶었는데. 네, 하지만 실제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네. 오늘 기준으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간 쌉니다. 0.1%포인트 정도인데 네네.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또 앞서 기사에서 봤듯이 내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가 더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특히 예상보다 또 경기가 더 안 좋을 경우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되돌아갈 수도 있다. 그럼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대출자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실제로 보면 새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갈아타게 되면 새로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았던 금액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난해 이제 파리 대책 전에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가 6억의 이제 빚을 받아냈다면 네. 지금은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억 원도 안 된다는 거죠. 1억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3년 안에 대출을 갈아타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아타는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야, 이자 좀 줄이다가 대출을 오히려 더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늘 있습니다. 네. 집이란 건 웬만한 분들이 평생 살면서 구입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그렇죠. 물건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그만큼 네. 금리 변동에 민감합니다. 네. 이미 일단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 여기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가게 입장에서는 부담이 2배, 3배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돼 있어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집값이 짧은 시간에 급등한 지역은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